호주의 한 대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시드니에서 미디어를 공부하는 그녀는 한국 프로그램이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같은 수업을 듣는 중국인 학생이 그녀의 말에 강하게 반발하며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 미디어를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중국인 학생은 이토록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오늘은 호주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벌어진 한국 미디어를 둘러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로그램 하나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과 이해를 만들어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딱 그렇게 됐어요. 제 이름은 소피 듀부아이고 시드니 대학교 학생이에요. 매일 아침 저는 아름다운 캠퍼스를 지나쳐요. 오래된 사암 건물과 현대적인 유리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고 길가엔 자카란다 나무들이 줄지어 있어서 작은 보라색 꽃잎들이 우산처럼 땅에 떨어져 있어요. 다른 학생들은 서둘러 경영학이나 법학 강의로 향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곳으로 가요. 바로 글로벌 미디어와 문화 연구 프로그램이죠. 저는 항상 각 나라가 TV, 영화,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지에 대해 흥미를 느껴왔어요. 다른 세상을 제 노트북 화면으로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에요.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룸메이트가 추천해준 몇 편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한국 예능도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조금씩 보다가 어느새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뭔가 다른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특히 요즘 제가 빠져서 자꾸 생각나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름은 흑백요리사예요. 흔한 요리 대결 프로그램처럼 다들 소리 지르고 냄비를 던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신 한국 셰프들이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과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프로그램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볼 때마다 배가 고프긴 하지만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어느 에피소드에서는 한 한국 셰프가 프랑스 셰프에게 김치를 만드는 법을 알려줬고 프랑스 셰프는 자신의 비법 소스를 공유했어요. 둘은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서로의 음식을 맛볼 때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한국 프로그램들이 다른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굳이 드라마나 자극적인 요소 없이도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 중 하나인 현대 미디어 트렌드에서 교수님인 마르티네즈 박사님이 특정 TV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나 영국 리얼리티 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저는 손을 들고 흑백요리사를 언급했죠.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300대 이상의 카메라로 촬영을 해요. 제가 설명했어요. 완벽한 편집을 위해 몇 달간 작업을 하죠. 하지만 단순히 화려한 기술 때문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요리 방식과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마르티네즈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주 좋은 관찰이네요, 소피. 왜 한국 미디어가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의자에 앉은 자세를 더 바로잡으며 배운 걸 공유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한국 프로그램들은 보편적인 감정을 특별하게 표현해요. 음식을 나누는 기쁨, 첫사랑의 설렘, 친구의 소중함 같은 것들을 신선한 방식으로 보여주죠. 할리우드나 다른 대형 미디어를 흉내 내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업에서 한국 미디어에 대해 더 공부할수록 새로운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프로그램들은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코미디와 드라마, 리얼리티와 스토리텔링을 자연스럽게 섞어내요. 또 작은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죠. 셰프의 기술을 포착하는 완벽한 카메라 각도나 순간마다 어울리는 배경음악까지 모든 게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 신경 써서 구성되어 있어요. 기숙사 방에서 밤늦게 한국 프로그램을 보면서 종종 메모를 하곤 했어요. 책상에는 제 관찰을 적은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을 클로즈업하는 걸 봐. 평범한 순간을 마법처럼 만드는 연출이 있어.
긴장감을 조성하지만 무섭지 않게 만드는 편집 스타일. 처음에 제 룸메이트 사라는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TV일 뿐인데 라면서 제가 자정에 끄적거리는 걸 보며 말했죠. 하지만 제가 흑백 요리사 클립을 몇 개 보여주자 그녀도 흥미를 가지더라고요. 새 에피소드 연속으로 본 후 사라가 말했어요. 아, 이제 알겠어. 이건 단순히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네. 그게 바로 제가 한국 미디어에 매료된 이유였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마치 선물 상자를 여는 느낌이었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 특별한 게 있을 거란 기대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요. 요리 대결, 드라마, 예능을 가리지 않고 한국의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한국 미디어에 대한 제 열정이 곧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최고의 이야기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시작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해도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하면서요. 그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며 시드니의 노을이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일 때 저는 제 다음 그룹 프로젝트가 문화 이해와 미디어의 힘에 대한 제 신념을 시험할 거란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노트북을 꼭 안고 대학교 도서관에 들어섰어요. 학생들이 빠르게 지나치는 사이로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공기 중에 먼지들이 춤추는 게 보였죠. 창가 근처 우리 자리에서 이미 앉아있는 리암과 한밍이 눈에 들어오자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이 조별 과제가 기말 성적의 40%를 차지하니까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거든요. 헤이 소피. 리암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영국식 억양이 조용한 도서관에서 울려 퍼지자 몇몇 학생들이 우리 쪽을 쳐다봤고 저는 살짝 부끄러워지면서 빨리 자리에 앉았어요. 리암은 항상 도서관에서 조금 크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녕, 다들 준비됐어? 저는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노트를 꺼냈어요. 주제 정할 준비됐어? 한밍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안지 몇 주밖에 안 됐지만 그는 늘 진지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 같았어요. 깔끔하게 다린 셔츠와 정돈된 모습이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인 저를 다소 초라하게 만들었죠. 생각해봤는데 리암이 반짝이는 파란 눈으로 흥분하며 몸을 기울였어요. 그 넷플릭스 쇼 흑백 요리사 알지? 전 세계 셰프들이 한국 셰프들과 같이 요리하는 그거 말이야. 저도 덩달아 얼굴이 밝아졌어요. 알지? 나 그 쇼 진짜 좋아해. 노트북으로 넷플릭스를 켜서 그 화려한 썸네일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요리 촬영 방식이 정말 예술을 보는 것 같더라고. 맞아. 리암이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 주제가 현대 미디어와 문화적 영향력의 딱이야. 글로벌한 영향력, 문화 교류, 뛰어난 제작 가치까지 다 갖췄잖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벌써 그 쇼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한밍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마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뭐 문제가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한밍은 휴대폰을 신중하게 내려놓으며 단어를 고르는 듯했어요. 왜 꼭 한국 프로그램을 연구해야 해? 다른 나라에 더 좋은 선택지도 많잖아. 예를 들면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중국 스트리밍 플랫폼에도 성공한 쇼가 많아. 한밍이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예산도 더 크고 시청자 수도 많고 기술도 더 뛰어나. 그런 걸 연구하는 게 낫지 않아? 리암과 저는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근데 흑백 요리사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시를 같은 반 친구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거야. 게다가 지금 엄청 인기 있잖아. 인기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한밍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제가 평소에 못 느꼈던 날선 기운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다 한국 쇼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이 더 잘해왔던 걸 따라하고 있을 뿐이야. 공기가 묵직해졌어요. 옆 테이블의 학생이 우리를 힐끔 쳐다봤고 아마 갈등이 고조되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건 좀 불공평한 말 같은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차분하게 말하려 했었어요. 한국 미디어는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
그들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나 촬영하는 방식은 다른 나라랑은 다르다고. 다르다고 해서 더 나은 건 아니잖아. 한밍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단단히 모아져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요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어. 하지만 그런 건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화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한밍, 이건 어느 나라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드냐에 대한 게 아니야. 미디어가 세계적으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거야. 흑백 요리사는 각국의 셰프들을 모아서 음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지 보여주잖아. 저도 소피 의견에 동의해요. 리암이 조용히 말했어요. 게다가 우리에겐 이 프로젝트를 끝낼 시간이 딱 한 달밖에 없어. 이 쇼는 최신이고 접근도 쉬우며 참고할 수 있는 기사도 많아서 연구하기에 좋아. 한밍은 창밖을 보며 입술을 앙다물었어요. 그의 불만이 뚜렷이 느껴졌지만 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침묵이 불편하게 이어졌어요. 마침내 그가 다시 우리 쪽을 바라봤어요. 알았어? 그가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어요. 너희 한국 쇼로 하자. 그가 한국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마치 안 좋은 단어인 것처럼 들렸어요. 더 논쟁하고 싶었고 왜 한국 미디어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이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뭔가 깊은 문제 같았거든요. 좋아. 저는 대신 새 문서를 열며 말했어요. 그럼 일단 개요부터 짜보자. 작업을 시작하면서도 이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과제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느껴지는 긴장감 때문이었어요. 한밍이 노트북을 두드리는 걸 보면서 그의 움직임이 얼마나 딱딱하고 조심스러운지 느껴졌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한밍이랑 그룹 회의에서 한국 미디어 얘기만 나오면 그의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턱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눈도 살짝 좁아지곤 했거든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저희는 대학 도서관에 앉아 있었고 책으로 가득 찬 높은 나무 책장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제작 세부 사항 좀 봐봐요. 제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흑백 요리사 촬영하는데 카메라를 300대 넘게 썼대요.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옆에 앉아있던 리엄에게 말하자 리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편집하는 데만 석 달이나 걸렸대요. 리엄이 덧붙였어요. 요리 장면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죠. 한밍이 큰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어요. 그래서 뭐? 카메라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 그냥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갑자기 속이 답답해졌어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됐는데 한밍은 그동안 그 쇼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았거든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의 비판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이 쇼가 단순히 화려한 카메라 워크 때문에 주목받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쓰며 설명했어요. 다양한 요리 스타일을 한데 모으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쇼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유행이라서 그런 거지. 한밍이 말을 잘랐어요. 한국 미디어란 게 다 그래. 그냥 유행일 뿐 특별한 건 없어. 그는 노트북을 탁 닫았고 그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갑자기 너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쪽을 힐끔거리며 저희 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밍,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한국 문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은 마치 도전처럼 공기 중에 남아 있었어요. 제 손은 의자 끝을 꽉 잡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한국 미디어를 공부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콘텐츠에 끌리는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봐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한국 미디어는 계속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력과 헌신이죠. 한밍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너도 다 똑같아. 그 유행에 휩쓸려 넘어가는 거. 한국 프로그램엔 별거 없어. 다른 나라들도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지만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한국 미디어에 불만이 많아요? 며칠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질문이었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 앉아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냐면 그건 과대평가되고 과장된 거니까. 진짜 내용은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작은 따귀처럼 느껴졌어요. 리엄이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비틀며 우리 잠깐 쉬는 게 어때? 라고 제안했지만 저랑 한밍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정말 제대로 봤냐고요? 그걸 보면 모든 셰프의 문화를 존중하는 게 보여요. 단순히 한국 요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두의 전통을 기리는 거라고요. 볼 필요도 없어요. 뻔하잖아. 한밍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이 고개를 들어 이쪽을 쳐다봤어요. 그건 한국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려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야. 그들이 다른 문화를 존중한다는 건 핑계고 그냥 주목받고 싶을 뿐이지.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프로젝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밍의 말에서 드러나는 어떤 깊은 편견이 느껴졌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면서 제 손이 약간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행동하려고 했었어요. 다음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저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모두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요. 한밍은 어깨를 으쓱하며 가방을 들었어요. 객관적이라니? 당신이야말로 한국의 완벽한 이미지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잖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리엄과 저는 어색한 침묵 속에 남겨졌어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한 TV 프로그램 분석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간극을 만들어낸 셈이었죠. 도서관 바닥에 오후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우리는 과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에드워드 리한테서 이메일 답장이 왔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로 우리한테 답장을 해준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캠퍼스 카페에서 공부 쉬는 시간에 리암한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우리 해냈어? 제가 소리쳤어요. 커피를 거의 엎을 뻔하면서. 리가 내일 오후에 자기 레스토랑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대. 리암도 이메일을 읽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대단한데 소피. 한밍한테도 얼른 알려야겠어. 그 순간 한밍 생각이 나면서 제 흥분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이번 기회가 한밍의 생각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도서관에서 한밍을 찾았는데 그는 여느 때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노트북에 몰두해 있었어요. 한밍, 믿기 힘들겠지만 제가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에드워드 리가 우리 만남을 수락했어.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 그분을 인터뷰할 수 있게 됐어. 한밍은 거의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라는 듯 말하더군요. 그냥 자기 쇼 홍보하려는 거잖아. 하지만 이건 진짜 좋은 기회야. 리암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분이 바쁜 시간 쪽에서 대학생들을 도와주겠다는 건 자기 지식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라고. 난 관심 없어. 한밍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너희 둘이 가서 시간 낭비하고 오면 되잖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한밍의 태도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어요. 다음 날 리암과 저는 리의 레스토랑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그곳은 따뜻한 나무 테이블과 한국의 흑백 사진들로 장식돼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주방에서 풍겨오는 맛있는 냄새가 이미 점심을 먹었는데도 배를 고프게 했어요. 오후 3시 정각에 리가 우리를 맞으러 나왔어요. TV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흰 셰프 코트를 입고 키가 크고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눈빛은 친절하고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는 우리가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구석진 테이블로 안내해 줬어요. 저도 학생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가 우리에게 차를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일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 후 2시간 동안 리는 우리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덕분에 제가 보던 흑백 요리사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사랑하는 가정에서 자란 이야기, 그리고 8살 때 할머니께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야기 등을 해줬어요. 모든 요리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어요. 제가 쇼에서 요리를 할 때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 문화, 추억, 가족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는 우리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나누던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더 가까이 묶어주었는지 생각했죠. 아마 그게 이 쇼가 많은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이유일 거예요. 단순히 요리가 아닌 음식과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담고 있었으니까요. 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쇼의 비하인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수백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었죠. 이 카메라들 보이죠? 그가 한 사진 속 복잡한 카메라 세트를 가리켰어요. 디테일과 표정을 하나하나 담기 위해 300대 넘는 카메라를 사용했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편집하는데 몇 달이 걸렸죠.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리암이 물었어요. 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음식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있거든요. 한국 셰프가 프랑스, 브라질, 인도 셰프와 함께 요리하는 걸 보면 우리 모두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이게 제가 한명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바로 그거였거든요. 이 쇼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도 저는 여전히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미디어 건물 앞에서 한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에 화가 잔뜩 나 있더군요. 리 만난 거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 봤어? 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이제 한국에 대해 뭐라도 다 아는 줄 알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탁 하고 끊어졌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오후를 보내고 나니 그의 태도가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게 아니야.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야. 리는 시간을 내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음식과 미디어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지 보여줬어.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해? 너도 그냥 또 다른 서양인이잖아. 유행으로 한국 문화를 낭만적으로 보는 거지. 그가 비꼬듯 말했어요. 한국 미디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해.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유행에 관한 게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맞받아쳤어요. 자신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를 이해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방어적으로 굴지만 않았어도 한국 미디어를 존중한다고 해서 중국 미디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 한명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처음으로 그의 눈 속에 무언가 흔들리는 감정이 보였어요. 아마도 불안감 혹은 부끄러움일지도 몰라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걸어가 버렸고 저와 리암은 점점 어두워지는 오후 햇빛 속에 서 있었어요. 그가 멀어져 가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TV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문화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관한 훨씬 더 큰 문제였어요. 한명도 언젠가는 이걸 이해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그날 싸운 후 한명이 한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디어학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는 혼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죠. 어깨는 굳어 있고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원래 수업 토론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던 모습은 사라졌고요. 교수님이 중국 다큐멘터리에 대해 물으셔도 보통이라면 한명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였는데 짧고 조용하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비 오는 화요일, 저는 수업에 일찍 도착했는데 미지 다른 유학생 친구가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한명에 대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옆에 앉았어요. 미지가 마시던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저기 미지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거의 텅 빈 교실이었지만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명,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미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까이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맞아. 알다시피 여기서 중국 학생으로 산다는 게 가끔 쉽지 않거든. 그녀는 단어를 신중히 고르며 잠시 멈췄어요. 우리 대부분이 부담감을 느끼지. 부담감? 어떤 종류의 부담감인데? 한명이 한국 미디어에 대해 방어적으로 반응했던 게 떠올랐어요.
미지는 중국 학생들이 종종 자기 나라를 비공식적으로 대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고 설명했어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항상 메고 다니는 것 같아. 그녀가 말했어요. 그 배낭 안에는 집에서 오는 기대가족, 친구들, 심지어 가끔은 정부의 기대까지 있어. 중국의 성과를 자랑해야 하고 특히 한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를 너무 많이 칭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해. 그녀의 말은 찬물 한 바가지를 맞은 것처럼 저를 깨우쳤어요. 갑자기 한밍의 행동이 모두 이해가 됐어요. 한밍이 한국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에 화를 냈던 건 단순히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어딜 가든 그 보이지 않는 기대의 배낭을 메고 다니고 있었던 거죠. 며칠 동안 한밍을 좀 더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는 끊임없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중국 뉴스 사이트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도 다른 중국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빠르게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고국 소식을 이야기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곤 했어요. 어느 조용한 오후 도서관에서 혼자 있는 그를 발견했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키보드를 치고 있진 않았어요. 그의 뒤에 있는 큰 창문 너머로 시드니의 노을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때가 대화하기에 좋은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여기 앉아도 돼? 제가 그 앞에 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 잠시 망설이는 듯했어요. 거절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옆으로 밀어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한밍, 저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한국 미디어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이제야 이 프로젝트가 너한테 왜 힘들었는지 좀 더 알 것 같아. 그는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TV 프로그램 분석의 문제가 아니지? 너는 훨씬 더 많은 걸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 도서관은 컴퓨터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했어요. 한밍의 어깨가 약간 풀리는 게 보였고 그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넌 모를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우리에게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라고 기대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항상 칭찬받을 때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내 말이 맞아. 제가 인정했어요. 저는 그냥 한국 미디어에 흥미를 느낀 호주 학생일 뿐이야. 내 나라 전체를 대표할 필요는 없거든. 제 말이 그에게 닿은 것 같았어요. 싸운 이후 처음으로 그가 진심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가끔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좋은 점을 발견해.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면 죄책감이 들어. 마치 내 문화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한국 미디어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중국을 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제가 말했어요. 저도 한국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덜 호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밍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밖에는 하늘이 짙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도서관 조명이 자동으로 켜지면서 우리 주위를 따뜻하게 밝혔어요. 그럴지도 몰라. 그는 마침내 말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사실 작년에 본 한국 영화가 하나 있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정말 좋았어. 그래? 저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영화 얘기 좀 해봐. 한밍이 영화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생동감 있게 변했어요. 결국 도서관 문 닫는다는 알림이 나올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죠. 서늘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도서관을 나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간의 큰 문제들을 해결한 건 아니었지만 작은 이해의 다리를 놓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같은 단순한 것들이 어떻게 정치와 역사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고요.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말이죠. 발표 전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우리 팀이 함께 겪어온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자꾸만 떠오르더라고요.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가 우리 자신에 대해 이렇게나 많은 걸 가르쳐 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음 날 아침 교실은 사람들로 꽉 찼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노트북을 켜고 메모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가 마이크를 조정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지만
옆을 보니 리암과 한밍이 힘내라는 미소를 지어주고 있었어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건 단순히 TV 프로그램에 관한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시작했어요. 예상보다 목소리가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운 걸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흑백 셰프들의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교실은 조용해졌고 학생들은 한국 셰프 민지가 이탈리아 셰프 마르코와 함께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어가는 장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의 언어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요리 스타일에 대한 존중이 그들의 모든 움직임에서 느껴졌어요. 한국 미디어는 뭔가 특별한 걸 해내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쳐. 민지가 마르코에게서 파스타를 배우고 마르코가 그녀에게서 한국의 향신료를 배운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리암 차례였어요.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제작 현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데는 300개가 넘는 카메라가 필요해요. 라며 다이어그램을 가리켰죠. 제작팀은 몇 달을 들여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건 단순한 TV가 아니라 시청자와 작품에 대한 존경심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긴장했던 순간이 다가왔어요. 한밍이 앞으로 나섰고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겪은 의견 충돌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밍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저는 원래 한국 프로그램이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독점하려는 줄 알았어요. 라며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죠.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한국 미디어는 다른 문화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낼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며 여러 에피소드 장면을 보여줬어요. 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모든 셰프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이어서 말했어요. 그들이 중국, 프랑스, 브라질 어디 출신이든 각자의 요리 스타일과 문화를 존중하고 기념하죠. 이건 독점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그 프로젝트에 반대하던 화난 한밍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돌아가며 한국 미디어가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바꿔왔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흑백 셰프들 같은 프로그램이 식사를 함께하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단순하고 인간적인 순간을 통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리암은 한국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통계 자료를 공유했고, 한밍은 한국 제작물들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며 보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질문 시간이 되었을 때 인도에서 온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발표가 끝난 후 교수님께서 저희의 노력을 칭찬해 주셨지만 저에게 더 의미 있었던 건 그 이후의 대화들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남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한국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한민과 리암 그리고 저는 캠퍼스 카페에서 버블티를 마시며 축하했어요. 사과하고 싶어. 한민이 음료를 저으며 말했어요. 난 내 문화를 지키겠다고 너무 집착한 나머지 큰 그림을 보지 못했어. 한국 미디어는 중국의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법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야. 리암이 컵을 들며 말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에 건배하자. 그리고 좋은 이야기에 제가 덧붙이며 잔을 맞췄어요. 우리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한 수업 과제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 훨씬 더 의미 있는 무언가가 되었더라고요. 우리는 최고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준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때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더 넓은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걸 알게 됐죠. 제 옆에 팀원들, 이제는 친구가 된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히 TV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과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온 주제, 바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인간답게 연결되는 방법을 직접 경험한 진짜 사례가 된 거죠. 카페 창문 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이 경험이 성적이 매겨진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 오래 남을 거라는 걸 느꼈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배움이 책이나 강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보는 데서 온다는 걸 배웠으니까요.